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나라의 터전이자 오랜 기간 그 도읍이었던 용성이 과거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성은 모용씨 혹은 모용선비의 터전으로 사통팔달의 지역에 위치하였기에 중국사와 고구려사 모두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왜곡된 고대 지명의 위치를 바로잡아주는 고대사의 랜드마크와도 같습니다. 즉, 용성의 올바른 위치를 파악하면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고대사의 많은 지명들의 자리를 한순간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학계는 연영성 조양시에 과거 모용씨가 세운 연나라의 도읍 용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으로 고대의 용성은 그보다 서쪽으로 훨씬 떨어진 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용성의 자리는 하복성 석가장시 정정현에 위치한 융흥사의 자리를 통해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융흥사는 용성의 북쪽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하여 용성은 그 융흥사의 남쪽에 존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융흥사는 과거 용등원이라는 동산 안에 지어진 사찰입니다. 그 연역을 살펴보면 후연에 모용희가 용등원을 지었고 수나라 문제는 그 용등원 내에 용장사라는 절을 짓습니다. 당나라 시절에는 이 용장사가 용흥사로 불리다가 청나라 시절에 융흥사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융흥사 자리가 바로 과거의 용등원 자리입니다. 용등원이란 연나라 왕 모용희가 서기 403년에 황후 부씨 자매를 위해 용성 인근에 만든 대규모의 동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용등원은 용성의 밖에 있었다고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용성의 북쪽에 용등원이 있었습니다. 서기 407년 모용희의 왕후 부씨가 죽었을 때 모용희는 그녀를 위해 만들어준 용등원 안의 휘평릉에 그녀를 묻어주게 되는데 당시 상여가 너무 커서 용성의 북문을 부수고 나갔다고 하며 또한 그 상여를 따라 모용희가 20여리를 따라 걸었다고 하니 용성의 북쪽 20여리 떨어진 곳에 용등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등원은 오늘날 융흥사의 자리이니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현에 있는 융흥사의 남쪽에 과거 연나라의 도읍이었던 용성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그 거리가 20여리였다고 하여 오늘날 환산 방법으로 약 8km 남짓으로 계산되지만 지금의 융흥사 남쪽으로 8km를 가자면 호타를 건너야 하므로 당시 모용희가 상여를 걸어서 따라갔다는 기록과 배치됩니다. 즉 기록의 1, 2는 오늘날 환산 방법과 다름을 감안하여 융흥사 남쪽 가까운 거리에 용성이 존재하였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 이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용등원이 용성의 북쪽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은 서기 407년 당시 풍발이 반란을 일으켜 용성을 점령하였을 때의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기 407년 7월 26일에 모용희가 부씨의 상여를 따라 용성의 북문을 나가자 그 이튿날인 7월 27일에 풍발은 용성을 장악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모영이는 곧바로 용등원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용성의 북문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밤을 그곳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 모영이는 용성을 포기하고 용등원으로 물러나게 되며 그 다음 날인 7월 29일에 체포되어 죽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반란은 7월 27일에 거행되어 3일째인 7월 29일 모용희의 체포로 끝이 납니다. 이때 모영이는 7월 27일 밤에서 28일 사이에 용등원에서 용성을 공격하였다가 다시 용등원으로 물러납니다. 즉 용등원과 용성이 매우 가까운 거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학계에서는 이 용성이 연영성 조양현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해설을 읽어보면 황룡, 화룡을 가리킨다. 즉 용성, 지금의 연영성 조양현에 있다. 동북아 역사넷 중국 정사 외국전 수서권 84 각주 5에 실린 내용입니다. 또한 중국의 기록에서도 용등원과 용성이 연영성 조양현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면 후연의 용등원은 조양현 옛 용성 밖에 있었다. 후연록 광시 3년 정월 모용희가 용등원을 크게 지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양현은 청나라 때 처음으로 설치된 것으로 그 이전의 사서에는 용성이 조양이라는 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청나라 건중제 시절에 국가의 주도로 기존의 사서에 왜곡된 주석을 다는 역사 왜곡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용성이 조양현에 있었다는 왜곡 역시 이때부터 등장합니다. 따라서 연영성 조양시에 용성이 있었을 수 없습니다. 매우 기이한 것은 용등원의 유적에 대한 중국의 행태입니다. 저들은 공식적으로 두 곳의 용등원 유적을 주장합니다.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는 하복성 석가장시 정정현의 융흥사로 저들은 이 융흥사를 관광지로 삼아 설명하면서 과거 용등원의 후신이라고 공식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들은 버젓이 존재하는 하복성 정정현의 용등원의 후신인 융흥사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연영성 조양시 쌍탑구의 어느 야산의 자풀 사이에 용등원 유지라는 표지석을 세워놓고 그곳 또한 용등원의 예터라고 주장합니다. 하북성 정정현의 용등원 유적과 연영성 조양시 쌍탑구의 용등원 유적 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로도 무려 약 630km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그 사이에는 험준한 산과 강이 가로막아 현실적으로 사람이 다니려면 그 몇 배의 거리를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용등원에서 용성을 모용희는 오고 갑니다. 즉 중국 측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기이한 주장입니다. 더더욱 기이한 것은 이 두 곳의 용등원 유적지를 모두 문물보호 단위로 지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의 문화재 지정과도 같은 행위를 한 것인데 마치 남대문이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다는 식입니다. 또한 그들의 기록에서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기보통지에서는 용등원이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현에 있었다고 하고 흠정 대청일 통지에서는 용등원이 연영성 조양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거짓 왜곡을 하면 비상식적인 행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록을 제대로 살펴보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러한 왜곡은 청나라 학자가 주도한 후에 조선 학자들의 인용을 거쳐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용성의 위치에 대한 왜곡은 비단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요동과 요서 그리고 영주와 유성의 위치를 모조리 왜곡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용성이 조양에 있었다는 청나라 학자들의 언급이 모든 이들의 지침이 되어 주류 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역사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비주류 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오늘날 선비족들의 역사가 요녕성에 있었다는 주장을 굳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 유적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용성은 하복성 석가장시 정정현에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용성이 요녕성 죄양시에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한 요서나 요동 등 관련된 모든 고대 지명들은 모조리 수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물론 그와 관련된 논문 역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